은옥은 결혼식 전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이제 우리 수진은 정말 다 컸구나. 은옥의 친구 소개로 수진이 만난 정우는 부잣집 아들이었다. 가업을 물려받기 위해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는. 정우는 서글서글 웃는 인상도 좋았다. 아파트도 장만했고 수진이는 몸만 오면 된다고. 수진이 고생시키지 않겠다고. 큰 소리 치던 모습이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났다. 물론 사돈댁에서 요구한 혼수들은 다소 버겁긴 했지만 수진이 회사 다니며 모은 돈과 은옥의 쌈지돈으로 해결했다. 남자 쪽에서 아파트까지 해오는데 아무것도 안 해가서 수진이가 시집에서 구박받게 하고 싶지 않았다. 결혼식 당일 신부 대기실에서 본 딸의 얼굴은 세상 누구보다 행복해 보였다. 엄마, 나 어때? 우리 수진, 세상 제일 예쁘다. 은옥은 눈물이 핑 돌았다. 그날 부케를 들고 나오는 수진의 모습을 보고 속으로 빌었다. 부디 행복하게만 해 주십시오. 부디 우리 딸만 힘들지 않게 해 주십시오. 결혼식 후 석 달이 지났다. 전화 너머로 들리는 수진의 목소리는 뭔가 이상했다. 엄마, 나 괜찮아. 너무 바빠서 그래. 회사가 많이 바빠? 요즘 통 연락도 없고. 윤서방은 어때? 응. 요즘 둘 다 회사 일이 바빠서 좀 한가해지면 엄마 집에도 갈게요.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한 달이 넘도록 전화 한 통 없는 수진이 걱정된. 은옥은 수진이 좋아하는 반찬을 싸서 수진의 신혼집으로 갔다. 가면서 수진에게 전화를 하니 수진은 지금 집에 없다고 그냥 돌아가라는 것이었다. 은옥은 할 수 없이 수진의 아파트 입구에서 돌아서야 했다. 그때 아파트 입구에서 사돈을 만났다. 은옥은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저 수진이 엄마예요. 사돈댁을 여기서 뵙네요. 수진이는 회사 일이 바쁜지 집에 없다고 하던데요. 사돈댁은 당황했다. 정우는 집에 있나요? 그럼 이 반찬 좀 두고 가도 될까요? 당황해하는 사돈댁과 함께 수진의 신혼집에 온 은옥은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수진의 집에 사돈, 신우, 시동생까지 4명이 있는 것이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사돈댁이 부도났다. 집이며 공장이며 다 넘어가 버려갈 곳이 없어진 사돈 식구들이 수진의 신혼집으로 들어온 것이다. 망해버린 사돈 식구들은 모두 신용불량자가 되었다. 알고 보니 수진의 아파트도 전세였다. 풍족하게만 살았던 정우의 동생들은 일을 할 줄 몰랐다. 수진의 시아버지는 사업이 망했다는 절망감에 술만 마시고 시어머니는 화병으로 종종 드러누워 수진만 복가됐다. 정우는 갑작스러운 집안 형편이 혼란스럽기만 했다. 더 어이없는 것은 수진이 회사 마치고 택배, 아르바이트까지 한다는 거였다. 수진은 밤낮으로 일하고 집에 와서는 또 시댁 식구들 수발드느라 생기를 잃어갔다. 그날 이후 은옥도 딸 걱정에 밤잠을 설쳤다. 은옥이 또 반찬을 해서 수진을 찾아갔다. 주방 한쪽에서 땀에 젖은 앞치마를 두른 수진이 서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머리카락은 잔뜩 엉켜 있었다. 너 여기서 뭐 해? 며느리가 아니라 식모 같네. 순간 은옥의 속이 부글부글 끓었다. 아니, 이게 무슨 꼴이야. 결혼시킨 게 아니라 노예로 보낸 거 아니야? 하지만 수지는 애써 웃었다. 괜찮아. 나 잘 지내. 은옥은 더 이상 묻지 못했다. 딸의 눈빛이 꼭 울기 직전 같아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은옥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한숨을 쉬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이 집이 왜 이렇게 됐어. 은옥은 속으로 외쳤지만 차마 말하지 못했다. 수지는 새벽 5시면 일어나 시댁 식구들,
아침밥을 준비해 놓고 출근했다. 퇴근해서는 또 저녁 준비하고 알바를 하러 갔다. 밤 12시 알바를 마치고 오면 설거지 거리가 쌓여 있었다. 며느리라면 당연히 해야지. 시어머니는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던졌다. 은옥은 전화를 걸 때마다 느꼈다. 수진의 웃음이 사라졌다는 것을. 괜찮아, 엄마. 나 조금만 참으면 돼. 그 말에 은옥은 가슴이 미어졌다. 조금만 참으면 그 조금이 언제까지인데. 내 딸 얼굴이 점점 말라가는데. 밤마다 은옥은 뒤척였다. 내가 딸을 잘못 보냈나. 이게 다 내 탓 아닌가. 좋은 집안이라 해서 덥석 보냈는데 수진이 고생할 줄은. 자책감이 몰려왔다. 밤늦게 전화를 걸었을 때 수진의 목소리는 파김치였다. 엄마, 나 지금 빨래 널고 있어. 내일 새벽도 일찍 일어나야 해서. 은옥은 한숨이 절로 났다. 이 밤중에 빨래? 너 사람 맞니? 가정부지. 엄마, 제발 나 괜찮아. 그냥 조금만 버티면 돼. 그날 밤 은옥은 잠이 오지 않았다. 이게 괜찮은 거냐? 우리 수진, 저렇게 말하면서 얼마나 울었을까? 내가 엄마 맞나? 애가 저 꼴인데. 눈물이 나서 베개가 축축해졌다. 며칠 뒤 은옥은 수진을 몰래 불러냈다. 카페 구석에 앉아 마주 보자. 수진은 말없이 커피만 저었다. 너 요즘 얼굴이 반쪽이야. 엄마, 나 무섭기도 해. 수진은 끝내 울음을 터뜨렸다. 내가 빠지면 시댁 식구들 먹고 살 길이 없잖아. 나라도 버텨야지. 정부는 그 말을 듣자 속이 뒤집혔다. 정우는 뭐하니? 너 한 사람이 다 떠받치고 산다고? 내가 안 하면 그 사람들 굶어 죽을 것 같아? 내 인생은 누가 책임져? 수지는 대답하지 못했다. 손가락으로 머그컵을 빙빙 돌리며 눈물을 삼켰다. 엄마 말이 맞아. 그런데 차마 등을 돌릴 수가 없어. 정우 씨도 참고 있는데. 수진의 마음속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결국 참지 못한 날이 왔다. 저녁상이 늦게 차려졌다는 이유로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이 국은 왜 이렇게 식어 있어? 반찬이 이게 뭐니? 너는 시집 오기 전에 뭘 배웠니? 어머니. 그럼 저 회사 간 동안 어머니가 좀 하시면 안 돼요? 저 배우고 싶어도 시간이 없어요. 수진의 시어머니는 식탁을 엎으며 히스테리를 부렸다. 이게, 야, 너 내가 우습게 보여? 어디서 말대꾸야. 순간 집 안공기가 얼어붙었다. 정우는 수진을 노려보았고 수진은 두 손을 모으고 눈을 질끈 감았다. 수진은 그날 밤 은옥에게로 왔다. 수진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은옥은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더욱 가슴 아픈 건 사위, 정우 때문이었다. 수진이 알바를 하고 시댁 식구 수발을 드는 동안 정우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수진이처럼 알바를 하는 것도, 정신 못 차리는 동생들을 훈육하는 것도, 힘든 수진을 위로하지도 않았다. 부잣집 아들이라 구김이 없다고만 생각했지. 그 맑음이 너무 얇아 쉽게 깨질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은옥은 더는 참지 않았다. 다음 날 은옥은 수진이와 짐을 싸러 수진의 신혼집으로 갔다. 도끼눈을 하고 있는 사돈들을 만났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부잣집에 시집 온다고. 좋아할 땐 언제고. 이제 내빼겠다는 거지? 이래서 아무나 만나면 안 되는 거야. 우리가 평생 이렇게 살 것 같아? 그 조금을 못 참는다고. 막말을 쏟아내는 사돈을 보며 은옥을 마음을 더 굳혔다. 이 집에서 더는 못 살겠다. 가자. 내가 여기서 이렇게 사는 거 내가 두 눈으로 봤으니 더 못 참는다. 수지는 눈물을 쏟았다. 엄마,
나 가면 그 사람들 어떡해? 그 사람들 걱정은 이제 내 목 아니야. 내 몸부터 살려야지. 수지는 한참을 울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도 살고 싶어. 이렇게는 못 살겠어. 수진의 짐이라고는 옷 몇 벌뿐이었다. 신혼살림이나 폐물은 챙겨올 엄두도 나지 않았다. 집을 나올 때 시댁 식구들의 시선은 차가웠다. 배은망덕하다.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지만 은옥은 흔들리지 않았다. 후회하지 않아. 이래야 내 딸이 살아. 수지는 엄마 집에 도착하자마자 며칠을 푹 잤다. 아침에 눈을 뜨면 눈물이 먼저 났다. 나 이제 자유야? 아니면 도망자야? 그런 혼란 속에서도 하루하루 몸이 풀리고 얼굴에 다시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회사에 병가를 내고 휴직을 신청한 수지는 은옥의 권유로 근처 공방에 나가기 시작했다. 흙을 만지며 물레를 돌릴 때면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다. 이 흙이 나다. 망가지기도 하고 다시 빚어지기도 하고. 수지는 작품을 만들며 조금씩 마음의 응어리를 풀었다. 밤마다 일기를 썼다. 오늘은 컵을 하나 만들었다. 모양이 삐뚤빼뚤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하다. 그날 이후 수진의 얼굴은 점점 환해졌다. 은옥은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이제야 웃네. 우리 수진 웃으니까 나도 산다. 몇 달 뒤 수진은 작은 전시회를 열었다. 전시회장에는 수진이 만든 머그컵, 접시, 작은 화병들이 놓여 있었다. 사람들이 작품 앞에서 사진을 찍고 감탄했다. 은옥은 손님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다. 이거 우리 딸이 만든 거예요. 수지는 얼굴이 빨개졌다. 엄마, 창피해. 뭐가 창피해. 세상에 우리 딸 자랑인데. 행사가 끝난 뒤 은옥은 수진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내 인생은 내가 만들어. 내가 뒤에서 응원할 테니까. 수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래. 이제 다시 시작이야. 이번엔 내가 행복해질 차례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